고요한 새벽 가을의 쌀쌀한 햇살이 얇은 실크 커튼을 비집고 한지연의 넓은 침실로 스며들었다. 창가에 정성스럽게 걸려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로 몇 개의 빗줄기가 장난스럽게 내려앉았다. 정교한 레이스 자수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식 하나하나가 신성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내일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고 3년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쳤던 남자와 함께 웨딩 마치를 울릴 예정이었다. 한지연은 쉽게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다. 동화 같은 결혼식을 꿈꾸는 몽상가도 아니었다. 29의 나이에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기업인 HQ 홀딩스의 CEO였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뿐만 아니라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업무 처리 방식으로 존경받았다. 아버지가 일군 제국을 물려받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던 이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숫자의 세계 수십억짜리 계약, 그리고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에게 사랑은 사치였지만 민준우에게서 찾은 소중한 선물이었다. 민준우는 HQ 홀딩스의 중요한 파트너사인 민테크의 성공한 CEO였다. 그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남자였으며 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연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켰고 비즈니스계와 가족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함께 견뎌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녀가 일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러나 삶은 늘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준우의 완벽한 겉모습 아래에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계약 서류들을 검토하던 지연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공급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암호화된 기술 사양들이 새어나간 흔적이 보였던 것이다. 당장 큰 손실은 없었지만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지연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다. 암호화된 데이터들은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교묘하게 설정된 비밀 통로를 통해 유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통로의 근원지는 바로 준우의 회사 민테크의 서버 시스템이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지연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이거나 오해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준우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직접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하고 잔인하게 드러났다. 유출된 기밀 정보들은 HQ 홀딩스의 라이벌인 해외 기업에 팔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다름 아닌 그녀의 약혼자 민준우가 있었다. 증거들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지연은 준우가 해외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막대한 금액을 송금받았고 그 거래들은 정보 유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준우가 그녀를 일적으로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회사 행사에서 늘 함께였고 업무 이상의 친밀한 내용이 담긴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지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강하고 성공한 여자였지만 이 순간 그녀는 공허하고 산산조각난 기분을 느꼈다. 3년간의 사랑, 3년간의 신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한편의 연극이었다니. 준우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녀의 지위를 악용하여 HQ 홀딩스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의 고통은 한 리더로서의 분노와 뒤섞여 들끓었다. 결혼식은 단 하루 남았다. 눈앞에 걸린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행복을 믿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준우 같은 배신자를 자신의 삶에 들일 수 없었다.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경력을 그가 계속해서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 실장, 내일 아침에 긴급 이사회를 준비해줘. 모든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을 소집해. 중요한 발표가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웨딩드레스 쪽으로 걸어갔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내렸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큰 상자 안에 넣었다. 마치 아픈 기억 깨져버린 꿈을 정리하듯이 지연은 자신의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 배신이 그녀를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이것은 그녀가 싸우고 그녀를 속인 남자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고 자신과 HQ 홀딩스를 위해 정의를 되찾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지배했다. 준우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CEO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전사였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차분히 다음 수를 생각했다. 준우의 행동 패턴, 그가 노리는 다음 목표, 그리고 그의 뒤에 숨은 거대 세력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연의 머릿속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HQ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기밀 데이터를 백업해둔 것이었다.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것은 최후의 보루였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 준우의 모든 계획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코드들을 능숙하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미래를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준우의 뻔뻔한 미소와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던 거짓된 사랑의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 기억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하려 했던 것처럼 그를 향한 자신의 분노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웨딩드레스가 담긴 상자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과거와 순진함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상자 밖으로 나온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와 그가 속한 어둠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된 냉철하고 강력한 여왕이었다. 내일 아침 이사회가 열리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지연은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었다. 그녀의 미래, 그리고 HQ 홀딩스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HQ 홀딩스의 최고층 이사회실은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원탁에 둘러앉은 이사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일부는 불안해 보였고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숨기지 못했다. 한지연이 긴급하게 소집한 이 자리의 목적을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며칠 앞으로 다가온 CEO의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이라는 불길한 소문만이 맴돌고 있었다. 한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은 전형적인 비즈니스 정장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결혼식 준비 서류들은 오늘 아침 그녀의 책상 위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흔들리는 눈빛도 슬픔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그녀의 존재감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탁자 끝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이사회 멤버들을 한 명씩 천천히 훑어보았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시기에 소집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그 어떤 개인적인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월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 대표, 혹시 민테크와의 합병건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겁니까? 민준우 대표와. 혹시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요? 그의 질문은 모두의 궁금증을 대변했다. 지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마치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다. 이사회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수군거림과 놀라움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지연은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테크와의 합병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준우 대표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민테크와의 합병은 HQ홀딩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들이 수년 동안 공들여 준비해온 일이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대표님? 민테크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리신 건 아니겠죠. 한 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연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란요. 이것은 순전히 비즈니스적인 판단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준비된 태블릿 PC를 켜고 스크린을 이사회실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지난 몇 달간 우리의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조사했고 그 배후가 다름 아닌 민테크의 민준우 대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준우가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는 내역, 그리고 그가 경쟁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비밀 이메일, 심지어는 기술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한 로그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사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HQ홀딩스의 CEO로서 우리의 자산을 보호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준우는 그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합병은 무산될 것이고 우리는 법적 조치를 통해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지연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경외감을 느꼈다. 지연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지훈 실장, 지금 즉시 민테크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하고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민준우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시키십시오. 라고 지시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미련이나 슬픔 대신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민준우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우였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연아, 이사회 소식 들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결혼이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 준우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민준우 씨. 당신이 내게 준 선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회사 대 회사로 법정에서 만나요. 무서운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오해야, 지연아. 우리 관계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준우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이 서려 있었다. 오해라고요. 그럼 당신의 비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당신의 해외 계좌에 입금된 돈은요?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어요. 민준우 씨,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요. 지연의 말에 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싸늘한 목소리로 돌아왔다. 그래. 내 게임은 끝났을지 모르지. 하지만 네 게임도 이제 시작이야, 한지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곧 깨닫게 될 거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준우 씨. 당신의 협박에 흔들릴 저도 아니고요. 저는 당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마음속의 작은 미련조차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민준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그의 음모에 맞서 싸울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젊은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름은 박태준. 한 달 전 한 비즈니스 행사에서 만났던 젊은 CEO였다. 그는 민준우의 민테크와 경쟁하는 신생 기업의 대표로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당시 준우의 견제로 인해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순수한 열정과 자신감은 지연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지연은 비서에게 박태준 대표의 연락처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우의 배신을 역이용하여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박태준과 손을 잡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동맹이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감했다. 지연은 창밖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웨딩드레스의 환상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강하고 냉철한 리더였다. 민준우와의 과거는 깨끗이 지워졌고 그녀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박태준 대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태준 31살. 어린 나이에 스타트업을 창업해 불과 3년 만에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그의 회사 넥스트코어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었고, 특히 민테크가 주력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강력한 경쟁 상대로 급부상했다. 자료 속 박태준의 얼굴은 자신감 넘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다. 준우의 교활하고 위선적인 미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지연은 비서에게 전화해 박태준 대표와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비서는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곧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 지연은 준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태준과의 만남을 통해 민테크를 압박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며칠 후 지연과 태준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태준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다. 지연이 카페에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한지연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박태준 대표님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태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그는 자료 사진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진솔한 인상을 주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담소를 나눈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태준에게 민준우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배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동정심을 표현하기보다 그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를 마친 후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태준 대표님께 솔직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준우는 현재
민테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블랙홀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기반에는 HQ 홀딩스의 핵심 기술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테크는 조만간 그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업계를 장악하려 할 겁니다. 저는 민준우에게 복수하고 HQ 홀딩스의 기술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박태준 대표님과 넥스트코어가 제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한 대표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네요. 저희 넥스트코어 역시 민테크의 부정한 영업 방식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HQ 홀딩스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와 손을 잡는 것이 한 대표님께 최선의 선택일까요?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정직함입니다. 민테크는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에 불과합니다. 넥스트코어의 혁신적인 기술력이야말로 미래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박 대표님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핵심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가장 중요한 카드를 꺼냈다. 저는 박태준 대표님께 민준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짜 결혼을 제안합니다. 태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가짜 결혼이란요. 민준우는 제가 결혼을 취소하자마자 제게 집착하고 저를 흔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저와 박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발표한다면 그는 충격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 수단을 넘어 넥스트코어와 HQ 홀딩스의 전략적 동맹을 상징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민준우에게 압박을 가하고 그가 궁지에 몰려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은 순전히 비즈니스 목적의 계약 결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HQ 홀딩스를 지키고 민준우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박태준 대표님께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넥스트코어는 HQ 홀딩스의 지원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태준은 지연의 담대한 제안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짜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결심과 진정성이 보였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에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는 여전사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준우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강인하면서도 순수한 빛을 발견했다. 태준은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한 대표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저도 민테크의 불의에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은 저와 제 회사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단순한 계약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민준우가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파트너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연은 태준의 진솔한 태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계산적인 이익이 아닌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를 읽었다. 좋습니다, 박 대표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는 굳건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 결혼은 민준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다.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어떤 강한 결속이 느껴졌다. 지연은 태준의 손에서 따뜻하고 믿음직한 온기를 느꼈다. 준우에게서 느꼈던 차가운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다. 지연은 태준과 함께 카페를 나섰다. 그들은 함께 걷는 동안 앞으로의 계획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막힘이 없었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보완하며 더욱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나갔다. 지연은 태준과의 대화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와 달리 깊은 잠에 빠졌다. 준우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 입었던 그녀의 마음이 태준의 따뜻하고 진솔한 태도에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민준우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맹이 생겼다. 그들의 가짜 결혼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지연은 이미 그 끝에서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지연과 박태준의 가짜 결혼 발표는 비즈니스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HQ 홀딩스와 넥스트 코어의 전략적 동맹은 단순한 M&A를 넘어 두 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예고했다. 특히 지연이 민준우와의 파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진 이 소식은 준우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언론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배신당한 CEO의 화려한 복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준우는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민준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이 자신과의 결혼을 취소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태준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지연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지연과 태준의 관계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넥스트 코어의 기술은 사실 HQ 홀딩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HQ 홀딩스에 대한 투자 철회를 유도하고 넥스트 코어의 납품처에 압력을 가하는 등 비열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지연과 태준은 준우의 뻔뻔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우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민테크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일부 공개했다. 태준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기술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넥스트 코어의 모든 기술은 저희 팀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결과물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민테크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연은 그런 태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준우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늘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지만 태준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의 용기와 정직함은 지연의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는 동안 단순히 사업적인 파트너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민테크가 주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시티스페이스 입찰에 참여하며 준우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수주하는 기업은 막대한 이익과 함께 업계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민준우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연에게 빼앗긴 명예와 지위를 되찾으려 했다. 시티스페이스 입찰 경쟁은 치열했다. 준우는 그의 인맥과 로비를 총동원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는 지연과 태준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로비와 힘의 논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연과 태준은 달랐다. 그들은 정직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테크의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제시했다. 입찰 발표 당일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 지연과 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준우와 그의 팀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준우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지연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연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태준과 손을 잡았지만 결국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발표가 시작되고
시티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가 발표되었다. 시티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최종 낙찰자는 넥스트코어 HQ 홀딩스 컨소시엄입니다. 회의실은 놀라움과 함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준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거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만이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연을 향해 소리쳤다. 한지연,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단 말이야. 지연은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요. 비열한 방법으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준우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뒤에는 비참한 패배의 흔적만이 남았다. 지연과 태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업적 성공이 아니라 준우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정직함과 정의를 지켜낸 그들 노력의 결실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과 태주는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한 대표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박 대표님. 박 대표님의 뛰어난 기술력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미소는 예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지연은 태준에게서 준우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 진심으로 응원했고 그녀의 아픔을 이용하기보다 그녀의 마음을 치유해 주려 했다. 그들의 가짜 결혼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싹트는 새로운 시작의 무대가 되었다. 시티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 이후 한지연과 박태준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진솔한 모습을 알아갔다. 태준은 지연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지연은 태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태준과 함께 넥스트코어의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그들 둘만이 남아 있었다. 박 대표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 쉬세요. 지연이 말했다. 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괜찮습니다. 한 대표님이야말로 더 힘드시겠죠. 최근 준우가 퍼뜨린 악성 루머들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으실 텐데 준우는 시티스페이스 프로젝트 패배 이후 더욱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지연과 태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너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온갖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고 한지연 CEO 가짜 결혼으로 투자자 김한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뿌려 이사회의 신뢰를 흔들려 했다. 지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요. 그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한 대표님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솔직함에 놀랐다. 준우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감정을 이용했지만 태준은 그녀의 힘든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박 대표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따뜻한 빛과 같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큰 기쁨입니다. 한 대표님의 강인함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지연은 태준에게서
준우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넘어선 어떤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이었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눈빛이 아니었다. 며칠 후 준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연과 태준의 결혼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사업적 목적의 계약 결혼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조작하여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교묘하게 편집하여 그들이 사랑을 가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이사회와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HQ 홀딩스와 넥스트코어의 주가는 급락했다. 준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지연은 HQ 홀딩스의 대표 자격이 없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그의 목표는 지연을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회사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지연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그날 밤 태준은 지연의 집으로 찾아갔다. 지연은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괜찮으세요, 한 대표님? 모든 게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박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민준우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가까웠다. 태준은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한 대표님, 우리가 처음 계약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진심으로 대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짜 결혼이 아닙니다. 저는 한 대표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대표님의 곁에 있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받았던 모든 상처가 태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박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이게 가짜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민준우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준우의 마지막 음모에 맞서 싸울 결심을 굳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비즈니스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거친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민준우가 조작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 후 HQ 홀딩스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민준우는 대리인을 통해 긴급 안건을 상정했다. 한지연 CEO의 계약 결혼은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한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해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사회실은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지연은 태준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준우의 대리인은 조작된 이메일과 메시지 기록, 그리고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지연과 태준의 결혼이 순전히 사업적 이익을 위한 가짜였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다. 많은 이사들이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 원로 이사는 한 대표, 저희는 한 대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회사의 도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이사회 여러분, 민준우 측의 주장은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조작한 것입니다. 제가 민준우와의 결혼을 취소하고 박태준 대표님과 손을 잡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HQ 홀딩스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태블릿 PC를 켜고 대형 스크린의 준우가 HQ 홀딩스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해외 계좌를 통해
거액을 챙긴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것은 제가 민준우의 배신을 알게 된 후 제가 직접 조사하여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그는 제게 약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내고 저를 바보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결혼을 강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불행을 넘어 HQ홀딩스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준우의 대리인은 굴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문제는 한 대표와 박 대표의 부도덕한 계약 결혼입니다. 이는 주주들을 기만하고 바로 그때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희의 관계가 가짜 결혼으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준우 씨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기 위한 저희의 최선책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통해 민테크의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HQ홀딩스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희의 관계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닙니다. 태주는 지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저는 한 대표님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대표님과 함께 HQ홀딩스를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이사회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준우 측의 모든 비난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때 이사회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지연의 아버지 시절부터 HQ홀딩스의 법률 고문을 맡아왔던 노련한 변호사였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민준우 대표의 대리인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는 준우의 대리인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우 대표는 최근 한지연 대표와 박태준 대표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뉴스와 조작된 증거들을 언론에 유포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준우 대표가 고용한 해커가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자금 송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불법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준우와 한 해커가 주고받은 지연과 태준을 모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긴 대화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이사회는 경악했다. 준우가 얼마나 비열하고 집요하게 지연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실체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준우의 대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은 그런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민준우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HQ홀딩스는 더 이상 그런 부도덕한 인물과 엮일 수 없습니다. 이사회 여러분, 저는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준우 측의 안건을 기각하고 지연의 CEO 지위를 재확인했다. 준우의 모든 음모는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명예와 지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태준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박 대표님 고마워요. 박 대표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한 대표님. 한 대표님의 용기와 진실이 이긴 겁니다. 저는 그저 대표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잡았다. 그날 저녁 지연과 태준은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꿈꾸는 연인의 눈빛이었다. 지연은 준우의 배신으로 인해 잃었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태준에게서 다시 찾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태준과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었다. 민준우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간 후 그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회사 민테크 역시 불법적인 거래와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지연은 준우와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짜 결혼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으로 꽃피고 있었다. 지연은 태준과 함께 시티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HQ 홀딩스와 넥스트코어의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두 회사는 기술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연은 태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태준은 지연의 노련한 경영 능력에 힘입어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세계를 경험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지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태준은 서툰 솜씨로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지연은 그의 정성에 감동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대표님 아니, 지연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깊은 상처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은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저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함이 저를 다시 살게 했어요. 민준우의 배신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다. 지연 씨, 우리의 시작은 계약 결혼이었지만 저는 이제 당신과 진정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우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태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태준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반짝이는 반지는 그녀의 손에서 아름답게 빛났다. 그것은 준우의 위선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사랑의 증표였다. 태준은 지연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다. 다음 날 HQ 홀딩스와 넥스트코어는 두 CEO의 결혼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계약 결혼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었다. 언론과 대중들은 그들의 사랑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받아들여졌다. 민준우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연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태준과 결혼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들의 결혼이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과 태준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만이 참석했다. 지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선택했다. 결혼식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태준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평생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지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우의 배신으로 인해 잠시 길을 잃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신의 삶을 찾아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태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결혼식 이후 한지연과 박태준은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대신 시티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방해받지 않았고 서로의 지지와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HQ 홀딩스와 넥스트코어는 명실상부한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지연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행복한 미소를 자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태주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그는 지연에게서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다. 두 사람은 가정에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지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태준을 위한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고 태준은 지연의 피곤함을 덜어주기 위해 항상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태준과 함께 거실에 앉아 옛날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준우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다. 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 사진들을 찢어버렸다. 태준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당신을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지연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준우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준우는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지연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1년 후 지연과 태준은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하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늘이 준 사랑이라는 뜻이었다. 하랑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하랑을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 여자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 지연은 준우의 배신이라는 어둠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을 딛고 일어나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태준과의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완성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